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에 폭설이 예보됐던 날. 상상도 못했던 소식은 시린 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남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좀 위독한 것 같으니까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전해진 건 지난 1월 9일 오전.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사남매를 길러온 아버지는 77살의 영욱 씨. 사고 당일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해자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따님이 이제 운전했다고 얘기하고 딸이 지금 놀래서 집에 있다고. 그날 운전대를 잡은 건 20대 여성 최 씨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농로를 지나가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영욱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였다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최 씨 아버지의 설명이 어딘가 의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고 났을 때 아버지가 숨도 쉬시고 괜찮아 보여서 차에 아버지를 태우고 빨리 병원으로 올라야 돼요.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최 씨 부녀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영욱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겁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이제 119만 실려 자기 차에 실려 우측 대퇴골골절, 하발골절들이 있었죠. 흉부 쪽에 타박이 커서 골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요. 적어도 30분은 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입니다. 대체 최 씨 부녀는 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 유족들의 의문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뒤에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 길로 다니세요. 아버지가 이쪽에서 들어오시고 그 차가 이쪽에서 나왔어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신 거예요. 과속을 할 수도 없는 좁은 길 위. 시야를 가리는 건물 하나 없는 뻥 뚫린 장소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태워서 병원 도착하는 시간이 40분이 걸렸어요. 그 40분 동안 그 차 안에서 뭔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고가 벌어진 시각은 오전 10시 26분. 하지만 제작진이 직접 확인한 결과 사고 현장에서 영욱 씨가 이송된 병원까지 걸린 시간은 10분도 안 걸리네. 신호 다 걸렸는데도. 약 9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최 씨의 부녀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무려 40분이 흐른 뒤인 11시 6분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대체 어디서 뭘 했던 걸까? 하지만 운전대를 잡았던 최 씨의 차량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어서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아버님이 엄청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로 생각이 들죠. 그 상황을 정확히 좀 알고 싶어요. 블랙박스도 없고 무슨 증거가 없고 제가 뭐 어떻게 이 답답한 거를 어떻게 밝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고의 진실은 뭐였을까? 우린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사고가 났더라고요. 차가 저 멀리서 뭘 들이박았더라고요. 어르신, 할아버지, 어르신 뭐 이렇게 소리치는 거 들리긴 들렸거든요. 사무실에 있다가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다는 강 씨. 119에 신고했겠거니 하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근데 한 5분이 지나고 10분이 됐는데도 뭐 조치가 안 하고 계셔가지고 신고했냐고 여쭤봤더니 119 신고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신고라도 해드릴까요 했더니 119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119 안전센터가 3군데나 있지만 운전자가 신고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봤을 때 사람은 누구가 있었어요? 그 20대 여자분이 없었어요. 운전자가 20대 여성 아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20대 여성 최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낸 가해자는 대체 누굴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딸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딸 얘기를 뭐라 하시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죠. 혹시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던 분이 이분이신가요? 맞는 것 같았어요. 맞는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를 지나던 영욱 씨를 차로 충돌한 뒤 뒷좌석에 실은 인물.
어떤 구조 요청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현장을 벗어난 가해자는 바로 20대 최 씨가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농로 위에서 벌어진 사고에 의아함을 느낀 사람 중엔 교통조사팀의 김희중 경장도 있었습니다. CCTV를 따라서 이제 동선을 추적하는데 차량이 병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길로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의심스럽긴 했죠. 10시 26분에 사고가 난 뒤 운전석에 오른 최 씨.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발생 14분 뒤 인근 공터에 머문 그는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여러 차례 딸과 통화를 한 그는 어떤 이유에선지 병원 반대쪽으로 이동하며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피해자를 실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고 딸한테 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한 걸로 해달라. 그러니까 딸이 이제 울면서 알았다라고 해서 딸이 와가지고 운전자를 교체한 다음에 병원으로 간 거. 20대의 딸은 아버지의 무리한 요구를 왜 받아들인 걸까? 우린 그 답을 두 사람을 직접 만나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저희는 SBS에서 나왔는데요. 계신가요? 아버지 최 씨가 운영하는 공장을 지키고 있는 건 아들이었는데요. 엄마가 전화 와서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그랬던 거였고 동생도 운전했다고 생각했고요. 왜냐면 운전을 동생이 하고 왔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나나 싶기도 그래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죠. 자신 역시 동생이 운전을 한 줄 알았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대신 사고를 냈다고 말한 딸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SBS에서 나왔는데 가족분들한테 좀 여쭤볼 말이 있어요. 아니지 안 했죠. 안 그런데 묵묵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선생님 따님분이세요? 그녀는 딸 최 씨였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의문을 풀을 수 있을까? 지난 30일 긴 설득 끝에 유족과 최 씨의 대화 자리가 성사됐습니다. 이번에도 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뵙자고 한 거는 일단 뭐 사고가 어떻게 났고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가는데 어떻게 콩 옆에서 와서 다 하니까 경찰에서 진술하면 옆에 보니까 콩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앞만 보고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그저 앞만 보고 운전했을 뿐 영욱 씨가 충돌할 줄은 몰랐다는 건데요. 우린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방 주시 테마는 맞아요. 근데 오토바이의 속도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 차가 가서 이제 쿵 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서 있다시피 하는 정도인데 왜 못 봤을까?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전방도 못 보고 그다음에 차 운전도 정상적이지 않다. 의문은 더 있습니다. 그 사고 나고는 바로 왜 119에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기 어딨어. 무서워. 그게 가는 소리만 들었고 그래서 내가 하여간 먹고 정신이 없으면 이제 거기 나서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운전을 한 게 아니라며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뭘까? 그럼 딸을 어디서 바꾸치게 하셨어요? 딸을? 그 다리 건너서요. 다리 건너서. 만나자마자 그냥 운전해달라고 그냥 우리 딸님한테 빨리빨리 운전 안 해서 빨리빨리 신고해라 그랬습니다. 딸은 뭐 살인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거짓말 계속 모르니까 어떻게 처음 당해봐갖고 결의도 모르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분은 왜 면허가 없는 거였어요? 저는 22년도인데 음주운전으로 이제 취소가 되셨죠. 딸이 처음에는 조금 고민하고 망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근데 이제 그래도 울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거죠.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대 딸 뒤에 숨고 응급처치를 늦춰 영욱 씨를 숨지게 한 아버지 최 씨.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그에 대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들받은 사고가 몇 년 전에 작년에 났지.
작년에 이거 들고 받았지. 운전면허 취소됐나. 하도 뭐 빨빨거리고 댕기면서 뭐 그지 그러고 댕기는 거. 3일차로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약세게다를 밟았다고 저한테 풍류가 다 작살났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그가 작년에도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려다 최악의 선택을 한 최 씨. 그는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버지 최 씨는 사고 직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딸에게 연락해서 대신 운전해달라고 해서 사건도 좀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치사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정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영욱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아빠 옆에는 우리가 항상 있으니까 아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편히 쉬세요, 아빠. 사고가 있은 뒤 한 가족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막을 순간은 분명 존재했는데요. 선택의 기로에서 번번이 잘못된 길로 향했던 최 씨. 자백의 시간은 지났고 처벌의 시간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